자, 황금 추세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남 매니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약간 차분해요.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좀 우리가 코로나가 다시 또 현실 경제에 반영되는 그 시점을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서 어제도 그런 부분들에 좀 얘기를 드렸고, 근데 사실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증시 시장, 그러니까 금융 시장 자체의 반응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사실 엄밀히 따져서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응해서 유동성이 대규모로 풀리지 않았다라면 증시는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쨌든 실물 경기와의 갭차 부분들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도 혹은 미 재무부에서도 마찬가지. 뭐 제니 옐런이 이제 지목이 되면서 앞으로 좀 더 상당히 유화적으로 시장을 좀 부양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좀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동성 회수를 하는, 그러니까 제 예전에 이제 벤 버냉키 이 시절에 그 테이퍼링이 시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사실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딱 나오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뭐 큰 하락에 대한 부분들까지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옵션표를 보여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아직 상방에 대한 콜옵션을 좀 더 강화시켜 놓은 게 있으니 그냥 돈의 흐름만 보고 따졌을 때는 지금 당장 크게 밀리는 상황까지는 아닐 거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급격하게 그 콜옵션을 따라붙고 있어요. 그건 좀 위험 부담이 된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버티기 정도라도 될 수 있는, 그동안의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피로감에 흔들리는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 오늘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바로 어떤 하락에 대한 징조를 딱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뭐 워낙 셀틱형 그룹주 쪽으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또 어떤 좀 뭐랄까요,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었죠. 너무 이제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은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우려감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583명 정도죠. 이제 그래서 600명이 가까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새 갑자기 그냥 100명 늘어난 게 아닌 수준이고 지금 현재 시간에서도 발표 나온 것만 봐도 벌써 100명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잠깐 어느 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서 생기는 이런 현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연관 종목들도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들일 건지, 아니면 아니야 뭐 백신이 이제 금방 유통된대 올해 안에 뭐 될 거니까 하고, 아니면 그냥 그런 쪽에 뭐 콜드체인 관련이랄지 이쪽으로 또 집중할 것인지, 그런 선택을 할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주식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지수랑 상관없이 종목만 잘 고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상당히 연관성 있게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사항들 많이 체크를 하고 보는 것뿐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지수적인 부분들에서도 어제도 지금 당장은 확 밀릴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흔들려봤자 다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은 최소한 어쨌든 오늘 현재까지 봤을 때는 큰 우려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뭐 옵션표 상황에서는 콜옵션이 좀 더 강화됐다는 것 정도는 좀 언급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피로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또한 11월 달 내내 상승하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 왔으니 올 이제 월 말이 되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보통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효과는 좀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차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이 흐름들적인 부분들에서는 12월 동시만기가 있죠. 12월 동시만기가 이제 한 2주 정도 뒤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큰 마무리를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12월 말까지 강세장이 이어져도 거기까지, 혹은 변동이 커져도 거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12월 말까지는 상당히 지루한 국면이 이어져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치 테마주랄지 좀 우리가 손쉽게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 어려운 테마주 장세가 12월 중순, 그러니까 만기 이후에 말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 정도로 흐름을 크게 좀 잡고 계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고요. 이제 12월만이 올해 남아 있습니다. 연말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힌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좀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이 비덴트였어요. 맞아요. 60% 네. 넘었죠. 어제 공략했던 KCT는 또 어떨까요? 자, KCT 한번 차트 보면서 네. 바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플러스를 내고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장기적
장기적으로 이동평균선, 즉 20일 이동평균선을 돌려야 우리가 세력선이라고도 표현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야만 추세가 이제 바뀌려고 하는 징후로 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올라와 있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플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을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가 이번 주에는 리뷰를 하는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종목도 그렇고요. 단순하게 짧게 보는 종목이 아니라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의 종목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가질 만한 종목군들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그런 포인트. 사실 오늘도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껏해서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부분들에서는 포장이나 아니면 배달이나 이런 쪽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인 판매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키오스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대적 흐름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우선은 일단 코로나 확진이 많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먼저 퍼스트로 움직이고 그 다음 차례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정말 우리가 단가를 좀 싸게 잘 맞춰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KCT보다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실 2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앞전에 크게 수익을 냈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앞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서 크게 수익을 냈고 또 한 번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해서 지난 요 시간 13일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날 바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비덴트라는 종목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이 종목도 내려오면서 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크게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은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나옵니다. 다. 그러면 비덴트도 한번 봐보죠. 비덴트라는 종목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고 중간에 언급드렸던 게 네.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했던 자리,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려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 이후에 다시 눌러줄 때에 더 앞으로 크게 흐름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21선을 지지받고 상승을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되고 진단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도 지금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되는 관점에 자리에 오지는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려봅니다. 비덴트도 전자화폐, 디지털화폐 이 부분이 부각되죠. 그다음에 뭐 어찌됐건 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잘 나타내고 있었으니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그런 시대적 흐름을 탄다라는 부분에 좀 궤를 같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들에서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또 이제 이 비덴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곁다리로 사실은 DSC 인베스트가 거기에 그렇게 아주 큰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같이 그냥 상승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 좀 올라갈 때는 좀 매도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정책이 크게 발표가 될 때 한 번 정도 다시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종목도 약간은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 관점 하지만 오늘 좀 반드시 생각하고 봐야 되는 종목으로 한번 갖고 와봤으니까요. 오늘 종목도 한번 기대해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연말 그 이후 내년 상반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종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자, 오늘은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종목. 네. 꿈을 꿀 수 있는 종목입니다. 드림어스 컴퍼니라는 종목. 옛날에 아이리버 기억하실 거예요. 드림어스 컴퍼니라는 종목이고요. 코드 번호가 060570. 드림어스 컴퍼니. 지금 이제 5,05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제 요게 예전에 아이리버 시절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SK그룹이라고 하는, SK텔레콤이라고 하는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라고 했던 이 기업이 뭐 LG그룹에서 또 현대그룹으로 또 그다음에 이제 SK 품에 안기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그것이 반도체 이 성장 사이클과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SK그룹의 품에 안기면서 정말
큰 상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시대의 흐름도 맞았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도 SK텔레콤의 자회사로서 음반 유통 점유율이 약 40%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주 고객사가 여러분들 뭐 이번에도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올라간 우리 그죠? BTS, 빅히트 그리고 SM, JYP와 같은 이런 국직간 3사가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이 이 세 회사만 해도 벌써 뭐 3분의 1 정도를 장악하고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유통사로서의 1위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주 고객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흐름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일 거고 이전에 어쨌든 혼자서 그때 뭐 PMP랄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 음악 듣고 막 하시는 것들이 음악은 옛날 뭐 몇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뭐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이제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SK텔레콤하고 351억 규모의 FLO 이용권 제공 계약이 좀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 언덕들이 충분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왜 오늘 봐야 되느냐? 그죠?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동안 주가 흐름은 매우 지루했거든요. 매우 지루하고 한 번씩 그 산발적으로 튀었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이 매집이 많이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혹은 어쨌든 빨라도 1분기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조금은 좀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오늘까지 일단 말씀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26일입니다. 6일이죠. 오늘 SK텔레콤 T맵 모빌리티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임시 주총이 개최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뭐 잠시 후 한 12시쯤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들 부분들에서 T맵 모빌리티 이제 종로 쪽에 그 둔지를 틀 거거든요. 본사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무슨 연관이냐면 티벳 모빌리티 사업 영역에 바로 아까 SK텔레콤과 351억 규모의 FLO 이용권 제공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티벳 모빌리티 사업 영역 안에 FLO라는 음악 재생 스트리밍 어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FLO 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이 동사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서 SK그룹 자체에서 이 팀의 모빌리티 요 부분을 크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좀 상당히 많이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독립적으로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동사에도 상당한 성장성을 앞으로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 한번 봐볼까요? 주가 흐름 보면은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국면이 맞이했죠. 보시면은 지금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8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진 종목군에서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자라는 관점에서 아마 중장기적 종목은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드리머스 컴퍼니는 보시다시피 올라간 게 없습니다. 폭락하고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만 해도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지금 매우 긴 시간 동안에 오늘의 어떤 결정 이런 부분들을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급등세를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뭐 이대로 해봤자 많이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순하게 좀 보는 게 아니라 전 고점이 8,460원인데 넘어간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딱 걸리는 자리죠. 8,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보도록 하고 있고요. 요 길게 횡보하는 자리를 이탈한다면 그건 위험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가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가는 4,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목표가와 그다음에 손절가도 같이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거는 좀 짧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빠르면 오늘부터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금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주요 엔터사와 또 관련이 있고요. SK라는 든든한 이 울타리 안에 있네요. 드리머스 컴퍼니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4,6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네. 말씀하시나요? 오늘도 아마 오후 4시 30분에 맹골드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서 좀 질문을 먼저 주셨던 내용들처럼 시장 움직임이나 흐름들이 조금은 의심스럽다거나 혹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런 포인트를 짚어내기 위해서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건지 떨어질 것인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떤 업종을 매도하고 어떤 업종을 잡는 게 좋을 건지 제가 왜 이번 주에는 그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어떤 움직임들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정도 포인트 보시고 오늘 문자 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친구 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